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전거 많이 타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 PD님 어때요? 자전거 많이 타요? 저 조금 타는 편입니다. 얼마나 조금? 1년에 한 3번? 그거 거의 안 타는 거지. 저는 자전거 굉장히 많이 타요. 평상시에는 저는 주말에 거의 한 60km 이상 타요. 그러니까 제일 자주 가는 데가 뭐 양수리도 많이 가지만 자전거 도로 타고 그 남산 넘어서 다시 북악스카이웨이까지 갔던 남북 코스를 많이 타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한민국 그 4261번째 아이언맨입니다. 그리고 철인 3종 경기를 2015년부터인가 계속해서 지금 5년째 철인 3종 경기를 대회를 나가고 있고, 제가 국제대회도 나가고 성적도 나름대로 그렇게 나쁘진 않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이언맨 대회가 그게 국제대회이기도 한데, 구례에서 2016년도에 있었던 대회에서는 1500명 정도 해외 선수들은 한 500명 들어왔고, 그래서 참가를 했었는데 그때 수영은 3.8km를 수영을 하고, 구례에 있는 지리산 호수에서 자전거를 180km를 타고 그 다음에 42.195를 달리기를 하는 거거든요. 총 224km 정도 될 거예요. 그거 몇 시간에 들어오는 줄 아세요? 감이 안 오죠? 24시간? 24시간? 제가 13시간 21분 만에 들어왔어요. 그걸 마지막에 정말 힘들더라. 그 달리기 하는데 180km를 자전거를 타고 나서 42.195를 달리는데 정말 힘들어. 그리고 특히 수영을 3.8km를 하잖아요. 나 그때 그렇게 수영 잘할 때도 아니야. 근데 물속에서 3.8km 수영하면 꼭 붕어 된 것 같아. 붕어 1시간 반 동안 수영하는 거야, 물속에서. 그리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수영장 깨끗한 물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보이지도 않아. 잘 이렇게 팔 뻗으면 손끝도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서 막 1500명이 들어가가지고 막 몸싸움 하면서 수영을 하면 앞에 놈 몸 등어리 잡고 누르고 발 잡아 당기고 발로 때리고 막 수경 벗겨지고, 이게 생존, 이게 뭐한 짓인가 싶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멀리서 보면 꼭 멸치대 같아. 멸치대. 그 짓거리를 하고 다닙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 자전거 탈 때 지금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거 많아요. 자전거 타다 사망사고 많이 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인지를 못해. 자전거 사고가 나면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도사 이승태TV가 원래 부동산 관련 TV인데 이거는 좀 내가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뽑아봤어요. 자전거 타는 거, 자전거는 그럼 무슨 법에 적용이 되느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그냥 도로교통법에 이렇게 뭐 음주운전 하면 뭐 면허 취소도 되고 정지도 되고 한다는 건 알지만, 일반적으로 자전거 운전하다가 걸리면 뭐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에 있는 차예요. 여기 보시면 자전거는 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도 있지만, 일단 차야, 차. 차에는 자동차, 건설기계, 포크레인 같은 거, 그 다음에 그 원동기 장치 자전거, 그 다음에 또 자전거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도 차야, 차. 그래서 도로교통법에 있는 교통법규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나 차도로 다녀야 돼요. 인도로 다니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래서 자전거 도로나 차도로 다녀야 되고, 우측 통행해야 되고, 안전거리 확보해야 되고, 이건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러면 자전거를 술 먹고 타면 어떻게 되느냐? 자전거를 술 먹고 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어떻게 되긴 뭐 어떻게 돼? 자전거 술 먹고 타면 안 되지. 근데 농담이고, 그러면 만약에 자전거를 술 먹고 타면 어떻게 돼요? 벌금 재판 받나? 벌금은 내지 않을까요? 벌금? 그러면 경찰서 가서 조서 쓰고 법원 재판 받을 것 같아요?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굉장히 점점 스마트해지고 있어요. 그 법적인 리걸 마인드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자전거는 여기 잘 볼게요. 이건 조문을 제가 한번 볼게요. 도로교통법 44조 1항 및 50조 8항에 보면, 자전거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 그러니까 프로포폴 같은 거, 만약에 지금 정신이 미약해지는 그런 약물의 영향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벌금을 내지는 않지만 범칙금 3만 원을 내요. 범칙금. 술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그리고 경찰관한테 잡히면 우리가 쉽게 그냥 딱지 끊어. 대신 그때까지는 벌금은 내지 않아요.
벌금.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내가 술을 취해서 자전거 술을 먹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경찰관이 술 취한 것 같아. 불렀어. 음주 측정 거부하면. 당신 저기 음주 술 먹은 것 같은데 한번 불어보세요. 그러면 나 안 해. 그러고 가면. 음주운전하고 빡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벌금은 안 돼. 이때도 범칙금 10만 원. 이때까지는 범칙금이야, 범칙금. 그러니까 그냥 호흡조사 이렇게 불어보려는데 불응하거나 그 다음에 또 음주로 자전거를 하면 3만 원, 10만 원 범칙금밖에 안 돼요. 이때까지는. 그러니까 여기서 구분해야 될 거는 우리가 자동차를 술 먹고 운전했을 때는 기소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검사가 기소해서 약식 명령이 됐든 법원에 재판을 받아서 벌금도 받기도 하고 집행유예도 받고 실형도 나오거든요. 음주운전만으로도 횟수가 많이 쌓이면. 하지만 자전거는 3만 원 그 범칙금 내고 10만 원 범칙금 만약 측정 거부했을 때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범칙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안전 표시가 설치된 곳에 주정차 위반하면 4만 원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신호 위반하거나 했을 때는 3만 원. 그리고 뭐 전용차로에서 통행 위반했을 때 2만 원 뭐 이런 것들 내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만약에 타다가 단순히 음주운전만 가지고는 음주로 한 거는 3만 원, 10만 원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우리가 중요시하게 될 게 사람 다치게 했을 때가 문제야. 일단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호 조치를 해야 돼요. 이것도 자전거도 구호 조치 안 하고 하면 뺑소니나 비슷하게 처벌을 받아요. 여기에서 도로교통법 148조에 보면 사상자, 다 죽은 사람은 마찬가지고 당연하고 다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인적사항, 자기 성명, 전화번호, 주소 제공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구호 조치 안 하고 그냥 갔다. 그랬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반드시 그 사상자가 있으면 앰뷸런스 부르고 구호 조치하고 자기 주민등록번호까지는 요구 안 하는데 뭐 전화번호, 성명, 주소까지 줘요. 근데 보통 주민등록증이나 이거 찍어주죠. 그러니까 신원을 알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 조치를 하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리고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더라고. 내가 사람하고 부딪혔는데 경찰서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되느냐? 근데 다치지 않았으면 사실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데 나중에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구호조치를 위반하게 되니까 사람하고 부딪히면 일단 정말로 봤을 때 경미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을 손괴했다? 이랬을 경우에는 언제 신고하냐면 무조건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언제는 안 해도 되느냐? 사람은 안 다치고 차만 좀 손괴가 된 게 명백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생길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신고 안 해도 되지만 사람이 무조건 다쳤다 그러면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고 장소, 사상자 수, 그 다음에 물건도 만약에 손괴가 됐는데 도로를 갖다가 교통에 위험을 줄 정도로 물건이 손괴된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딱 부딪혔는데 뭐 물건만 좀 깨졌어. 그때는 신고 안 하고 그냥 가는. 그때까지 신고하지 말라는 거고 오히려. 그리고 지금 더 살펴볼 거는 형사 책임과 관련해 가지고는 자전거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건조물이나 재물을 손괴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그 손괴죄로 처벌을 받는 거예요. 이것도 대신 이 경우에는 합의하거나 상대방이 합의를 해서 나 처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이 경우에는 그냥 보험이 안 가입해도 그 사람하고 합의해서 난 처벌 원하지 않아요. 그럼 형사처벌은 안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신 구호 조치를 안 하고 아까처럼 그냥 떠났다거나 도주했거나 그리고 또 음주운전의 측정 거부하고 도망갔거나 만약에 사람 다치게 했는데 그리고 그 12대 중과실 12대 항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신호나 지시 위반, 신호 위반, 그 다음에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 초과, 앞지르기 금지 위반, 그 다음에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이나 약물 중독 운전, 그 다음에 뭐 보도 침범 운전, 그 다음에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안전 의무 위반, 그 다음에 자동차에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를 또 위반한 경우 이때는 합의해도 공소 제기돼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교통사고 났는데 그냥 자전거 타고 가다 사고 났다가 괜히 그냥 현장 이탈해서 구호조치 안 하고 가게 되면 처벌받는다는 거예요. 합의하면 그냥 끝날 일을. 아까 우리가 음주의 경우에는 범칙금만 내지만 음주하고 사고가 냈다.
그 다음에 사람 다쳤는데 현장을 이탈했다. 이런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 반드시 명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자전거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과실로 인해서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한 데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과실치사는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2년 이하의 금고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데는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자전거를 교통사고를 일으키다가 문제가 되게 되면 그렇게 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대신 합의만 하면 상관없어요. 그때는 지금 자전거의 경우는 또 특례를 더 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하기도 한데 합의만 잘하면 큰 문제는 없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특히 12대 항목 위반이 어떤 것이 있는지도 잘 보셔야 되고 이게 차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자전거에도 적용된다는 거야. 횡단보도에서 사람 치면 12대 항목 위반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자동차만 위험한 게 아니다라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자전거 운전하실 때 조심해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